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한 문장 어디선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20세기를 뒤흔든 프랑스의 지성 시몬 드 보부아르가 남긴 말입니다. 그녀가 살았던 20세기 초 대부분의 여성들은 좋은 아내, 현명한 어머니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보부아르는 달랐죠. 어릴 적부터 그녀는 얌전한 숙녀가 되라는 세상의 기대를 따르기보다 책 속에 파묻혀 지적 호기심을 채우는 데 더 열중했습니다. 남자 형제가 없었던 덕분이었을까요? 아버지는 그녀에게 너는 남자아이의 머리를 가졌다고 말하며 지적인 성장을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보부아르는 일찌감치 깨달았습니다. 내 삶은 내가 직접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그녀는 결혼이라는 정해진 길 대신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에 우뚝 서는 삶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바꿀 위대한 여정의 첫걸음이었습니다. 20살, 보부아르는 파리 고등사범학교에서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바로 그녀의 평생의 지적 동반자이자 연인 장폴 사르트르였습니다. 두 사람은 첫 만남부터 서로의 명석한 두뇌와 자유로운 영혼에 강렬하게 이끌렸습니다. 당시 최고의 지성들이 모인 교수 자격 시험에서 사르트르는 1등, 보부아르는 역대 최연소로 2등을 차지하며 파리 지성계에 화려하게 등장했죠. 사람들은 이 천재 커플이 당연히 결혼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결혼이라는 사회적 제도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없던 새로운 관계를 제안합니다. 바로 계약 동거입니다. 2년마다 관계를 갱신하고 서로의 자유로운 연애를 인정하며 무엇보다 서로에게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조건이었죠. 이는 당시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준 파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보부아르는 이 계약을 통해 결혼과 출산, 육아라는 여성에게 주어진 전통적인 의무에서 벗어나 작가이자 철학자로서 자신의 삶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르트르와 함께 실존주의 철학을 탐구하며 나라는 존재는 정해진 본질 없이 스스로의 선택과 행동을 통해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믿음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바탕으로 자신의 경험을 녹여낸 첫 소설 초대받은 여자를 발표합니다. 이 소설은 복잡한 삼각관계를 통해 타인의 시선 속에서 흔들리는 자아와 질투라는 감정을 섬세하게 그려내며 작가로서의 성공적인 데뷔를 알렸습니다. 보부아르는 더 이상 누군가의 딸이나 연인이 아닌 자기 자신만의 이름으로 세상에 당당히 섰습니다. 1949년 마침내 세상을 뒤흔든 그녀의 역작이 세상에 나옵니다. 바로 제2의 성입니다. 보부아르는 이 책을 쓰기 위해 무려 2년 동안 철학, 역사, 사회학, 생물학 등 방대한 자료를 연구하며 한 가지 질문에 매달렸습니다.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마침내 충격적인 결론에 도달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여성성이라는 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역사 속에서 남성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을요. 이 책에서 그녀는 신화, 역사, 문학 작품 속에 나타난 여성 이미지를 낱낱이 분석하며 여성이 어떻게 남성의 타자, 즉 제2의 성으로 규정되어 왔는지를 폭로했습니다. 책이 출간되자 세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 질서를 정면으로 비판한 이 책에 대해 극심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를 정신나간 여자라고 욕했고 심지어 교황청은 이 책을 금서로 지정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억압받던 여성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제2의 성을 통해 자신들이 겪어온 불평등과 답답함의 원인을 비로소 언어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내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 전 세계 여성들이 이 책을 읽고 각성하기 시작했고 제2의 성은 곧 페미니즘 운동의 성서와도 같은 책이 되었습니다. 보부아르의 이 위대한 외침은 20세기 후반 여성 해방 운동에 거대한 물결을 일으키는 기폭제가 된 것입니다. 보부아르와 사르트르의 계약 관계는 평생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때로는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지기도 했지만 서로에 대한 지적인 존중과 깊은 우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날카로운 비평가이자 가장 든든한 지지자로서 함께 글을 쓰고 토론하며 시대를 앞서가는 지성인으로 살았습니다. 1980년 사르트르가 세상을 떠났을 때 보부아르는 그의 죽음은 우리 둘을 갈라놓았지만 나 혼자 남겨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며 깊은 슬픔 속에서도 의연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르트르와의 마지막 날들을 기록한 책 작별의 의식을 출간하며 그와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노년에도 보부아르의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늙어감과 죽음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다룬 노년을 지필하고 여성 인권 운동과 사회 문제에 끊임없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1986년 7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그녀는 파리의 몽파르나스 묘지
사르트르의 곁에 나란히 묻혔습니다. 시몬 드 보부아르. 그녀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정해진 길을 따라 안전하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편견에 맞서 당신만의 길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녀의 삶 자체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위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보부아르처럼 세상이 정해준 역할이 아닌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삶을 주체적으로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을 주었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